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입니다. 부산교육을 7년간 이끌어오고 있는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임기 마지막 한 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학교 현장의 교육정책 변화를 목표로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을 일으켰는데요. 재산 취임 3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에 추진한 주요 성과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교육감 임기가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예. 재선 교육감으로 무려 7년 동안 예. 부산의 교육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예. 소감이 어떠십니까? 우선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할 일은 많은데 더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 또 할 일도 많이 남았다는 생각인데요. 우선 1기 동안에는 그동안에 부산 교육의 청렴도가 워낙 낮은 상태고 예. 또 교육에 대한 그 시민들의 신뢰도 낮고 이래서 제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특히 다행복학교 확대 그리고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그리고 청렴도 1위 이걸 목표로 해서 달려갔고 3개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2기 때는 이제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졌다고 생각해서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이라는 걸 이제 목표로 해서 일단은 미래교육에 대한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고 둘째는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통해서 실제 학교를 바꾸어 나가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교육복지를 확대하자 이 3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네. 공약하셨던 것들을 다 이행하셨고 또 낮았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활동하셨을 것 같은데요. 재임 기간 동안 부산 교육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것들은 어떤 것들이고 또 대표적인 성과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기 때 했던 다행복학교가 지금 65개 정도로 확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실제 중학교 무상급식을 넘어서서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학부모님들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들한테는 동복과 하복, 교복을 이제 교육청에서 제공을 하고 또 수학여행비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6학년, 고2 전체에 대해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해서 복지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처음 하게 되고 그때 그 온라인 쌍방향 수업은 온라인으로 교사가 학생과 소통하는 이런 정도였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온 오프라인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을 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생과 또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무상급식 그리고 또 생애 첫 교복비 지원과 수학여행비 지원 등 각종 교육복지 정책을 통해서 무상교육의 시대를 여셨는데요. 구체적인 추진 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11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중학교는 17년에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는 2020년 2학기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다 이루어져서 일단 아이들 도시락 안 사가도 그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부산에서는 한 학기 앞당겨서 작년 2학기부터 고등학생 전체에까지 등록금이라든지 학교 운영비 그리고 교과서 대금을 다 지급해서 무상교육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의 경우에도 우리가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수학여행은 다 갈 수 있어야 된다 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교육의 인권을 높일 수 있도록 또 많은 학생들이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오셨군요. 일단은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제 시대는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일단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그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고 특히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또 등교 수업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도 이 학교가 이렇게 소중한 곳이구나. 예. 또 아이들도 학교 가고 싶어 할 정도로 예. 학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늘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마스크를 쓰고 친구 얼굴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담임 선생님 얼굴도 마스크 쓴 얼굴만 기억하는 이런 변화들이 생겼는데 예.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포스트 코로나하고 관련해 보면 온라인 수업을 이제 일상적으로 하게 되면서 미래 교육을 원튼 원치 않든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온라인 쌍방향 수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또 미리 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전국에서 한 20%가 됐을 때 우리는 80% 이상이 됐고 예.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도 온라인 쌍방향 수업 수준이 좀 올라갔는데 저희들은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소위 블렌디드 러닝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말 그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수업이고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학생이 30명이 넘으면 반을 나누어서 1분은 학교 나오고 1분은 집에 있게 하는데 이 경우에 블렌디드 러닝을 하면 학교에 있는 학생과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학생이 동시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네. 같이 소통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자칠판이나 예. 단초점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강의를 녹화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에듀테크 기기들이 필요한데 교실 하나당 그걸 설치하는데 한 67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예. 부산에 교실이 13,000개 정도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은 30% 정도 교실에 그걸 구축을 했고 올해까지 하면 모든 교실에 바로 이런 브랜디드 러닝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와 또 교사들 자체 학습 모임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그 블렌디드 러닝을 실행하는 역량들을 크게 높여서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업 방식 또 수업 혁신을 이루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학습 격차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학력이 떨어졌다든지 학습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에 자기 주도적인 그 역량이나 준비가 돼 있는 학생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스스로 공부하고 문제 해결해 나가지만 그런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 잘 안 갖춰져 있거나 또는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또는 기기가 잘 없는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렵고 이래서 격차가 사실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상층은 큰 영향이 없고 오히려 조금 늘어났는데 중층 학력 아이들이 많이 이제 하향화되는 이런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져서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온라인 블렌디드 러닝을 잘 구축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교실만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 플랫폼 이 PC라든지 노트북을 제대로 태블릿 PC를 갖추어서 직접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여태까지는 그게 충분치 안 해서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온라인 수업에 결합하거나 이랬는데 저희들 계획은 연차적으로 2년 또는 3년에 걸쳐서 모든 학생들한테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제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계층 간의 격차도 교육청에서 다 기기를 제공함으로 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 생각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력 격차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에 따른 초중학교의 학력 격차 완화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그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고 또 그렇죠.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째로 교실에서부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 주도하에 필요하면 협력 교사나 또 예비 교사를 보충을 해서 성적이 좀 영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해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예.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학교 단계에서 닭개침 교실이나 이런 걸 운영해서 학교에서 전체 차원에서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최소한 기초학력은 쌓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서 지역 차원에서는 지원청이나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예.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밖에 전문 그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까지 연계해서 이 난독증이 있다든지 이 학력이 많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챙기는 이런 이제 이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저희 교육청하고 결합해서 온라인 튜터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온라인 튜터가 3명 정도의 학생들을 일일이 직접 관리하고 챙기고, 또 가능하면 대면 접촉을 통해서도 아이들의 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학력 저하를 막고 또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 모습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교육의 패러다임도 급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대를 맞이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예, 그쵸.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새로운 어떤 이 기술들이 발전함으로 해서 이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직업도 바뀌고 사람의 일상생활도 바뀌게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역량도 전에처럼 주로 암기를 잘한다든지 문제를 잘 푸는, 그래서 정답 찾아서 성적 잘 받는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후 시대를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미래 역량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미래 역량은 여러 가지로 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창의성입니다. 네.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된 상황에 적응해서 살아나가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고, 그쵸.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라 이웃과 동료들 간, 친구들 간에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또 이걸 잘하려면 인성이 잘 갖춰져야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일러서 미래 역량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예.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미래 교육의 모델 중에 하나기는 하지만, 우선 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찾고 또 문제를 제기하고 해답을 발견한 능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는 이런 걸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브랜디드 러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확실히 길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걸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티처라기보다는 코치 역할을 하는 예. 이런 어떤 그 수업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이들이 교육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는 또 체험 활동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교육을 받으면서 삶의 낙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체험 활동은 어떻게 운영하고 일단은 계십니까? 정말 학창 시절에 있어서 이 수학여행은 정말 잊을 수 없고 소중한 그쵸. 기억인데,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숙박형 체험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일 현장 체험 학습 모델을 163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예. 크게 보면 부산 시외로 나가는 현장 체험 학습 20가지, 그리고 부산 시내에서 할 수 있는 체험 학습을 41가지, 그리고 교육 관련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이런 유관기관에 찾아가서 경험하는 현장 체험 학습이 22가지, 그리고 이런 유관기관이 학교로 와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41가지, 그리고 교내에서 하는 체험학습 41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꼭 수학여행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루 동안에 학교 안에서 또는 부산시나 근교에서 체험활동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매뉴얼을 163가지를 이렇게 제시해서 그중에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필요하면 그걸 선택해서 그 과정을 가면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하고 있어서 네. 그나마 조금 이 수학여행에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현장 체험 학습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돌파구를 마련하신 상황인데요. 교육부에서는 2학기 전면 등교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렇게 급증하는 상황에서 또 계획에 차질이 또 생겼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학교가 제일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항상 문을 열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계시는데 예. 어쨌든 저희들도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로는 4단계 때는 어쩔 수 없이 원격 수업을 해야 되는데 3단계의 경우에는 3분의 2선에서 등교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방학 동안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접종 다 하시고 예. 또 우리 학생들도 방역수칙 잘 지켜가지고 코로나 단계를 좀 낮추어서 2학기에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방학 기간 동안에 학교 전체 방역도 하고 그 다음에 감일 학급도 이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모듈러를 설치하거나 또는 특별실을 교실로 이렇게 개조하거나 해서 우선 과밀 학급들을 최소화하고 또 개학을 하게 되면 방역 인력도 더 늘려가지고 우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제도 준비를 최대한 열심히 하고 네. 또 전체 방역 기준에 맞추어서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학교만큼은 청정 지역으로 만들기 예. 위해서 또 대비를 철저하게 예. 하고 계신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일단 올해 1년 저희 교육청에 4가지 역점 과제가 예. 첫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 둘째는 그 지속 가능한 생태 해양 교육, 셋째는 삶을 디자인하는 진로 진학 교육, 넷째는 틈새 없는 학교 안전망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며칠 전에 저희들이 중간 점검까지 다 했고 남은 기간 동안은 이 역점 과제를 잘 시행하고 또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산 교육을 확실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남은 1년 역점 사업에 마무리하시는데 총력을 기울여 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 양성 기반이 마련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대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발전하는 부산 교육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헬로시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